우리 시민소통 담당관실의 박명일 팀장님을 오늘 인터뷰를 했어요. 아주 짧게. 그 한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이 인터뷰를 하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뭐 앞뒤 과정을 기록을 만들자, 또 뭐 컴퓨터를 가지고 뭘 하자, 그리고 그걸 발표를 하자 자꾸 귀찮게 해드리니까 조금 겁내하시기도 하고 좀 이렇게 낯설어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하면서 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오늘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인터뷰한 영상 자료하고 그 오늘 박명일 팀장님을 여기 이 자리에서 1시에 만나서 대화를 나눴고요. 그거를 저희들 도와주시는 분이 촬영을 했고 촬영된 그 파일을 우리 연구원들이 나눠갖고 바로 녹취문을 만들었고 그 녹취문을 가지고 영상에 자막으로 입혀서 이제 자막 입힌 영상이 하나 나왔어요. 물론 시간은 5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이긴 해요. 그렇지만 뭐 불과 한 시간 남짓 되는 동안 그 작업들을 저희가 일을 나눠서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 양식을 하나씩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직접 좀 작성해 보시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많은 분이 안 오셨지만 다짜고짜 우리 박명일 팀장님의 구수한 인터뷰 내용을 좀 먼저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6일 날 진행을 했고요. 본 면담은 시흥 아카데미 마을기록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면담입니다. 오늘 구술해 주실 분은 시흥시청 시민소통 담당관실의 박명일 팀장님이시고 면담자는 손동유입니다. 일시는 2015년 11월 6일 금요일이고 박명일 팀장님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별 말씀하세요. 예, 우리 오늘 수업 재료로 이 인터뷰가 활용이 될 텐데요. 네. 크게 한 3가지 중요한 부분을 좀 여쭈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우리 박명일 팀장님은 지흥에서 나와서 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네. 그 실제로도 지흥에서 쭉 생활을 하셨나요? 네. 제가 64년도 이제 4월 27일생이니까 이제 태어나긴 여기서 이제 미산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저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네, 지금 신천동에서 태어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외가댁은 이제 미산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생활은 이제 서울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여기 태어났기만 하고 여기서 산 기억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면 다 성장하셔서 다시 여기서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지역에서 지내게 되셨군요. 네, 외가댁이 이제 미산동이라 뭐 초, 중, 고등학교 때 자주 이제 왔다 갔다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흥에 거주한 거는 이제 생활하게 된 것은 89년 1월 26일 날 시흥시에 이제 공무원으로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시흥시가 된 게 89년 아니던가요? 예, 89년 1월 1일인데요. 네. 저는 1월 26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흥시하고 공무원 생활하고 이 역사가 됐네요. 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시작하셔서 지금은 이제 시민소통 담당관실에서 네. 팀장으로 재직 중이신데요. 네. 맡고 계신 업무 중에 이제 이 시흥 아카데미 운영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시흥 아카데미는 어떻게 해서 운영하게 되셨는지 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흥 아카데미의 아주 근본적인 배경은 네. 지방 분권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예속되지 않고 지방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가장 기초 단위가 이제 분권이고 그 분권을 위해서 가장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이제 시민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민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 중에서 이제 스웨덴 학교, 뭐 백년정원학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요거 하는 단위는 이제 마을기록 학교를 하게 된 거고요. 시민들의 역량을 키워줘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게 그 시흥 아카데미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분권의 일환이죠. 지방자치단체로서 시흥시가 네. 분권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네.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네. 아카데미를 진행하시는 거군요. 네, 네. 그런 일환으로 마을 기록 학교도 하시는 거고요. 예, 이제 그런 역량을 키워서 네. 스스로 이제 자기 마을의 기록을 이제 찾아서 기록할 수 있는 단위로 이제 그 열정 있는 사람들을 모아준 거고, 이분들이 이제 그런 단위까지 커갈 수 있도록 네. 행정에서 계속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아, 그런 큰 뜻이 있으셨군요. 네. 저는 그 여느 지방자치단체의 네. 문화센터 등에서 하는 네. 교양 강좌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마을기록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네. 국민소통 담당관실과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제 종반으로 가고 있는데 네. 되게 성과가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처음이라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아, 이게 처음 교육하면서 어떤 성과를 바라보긴 참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종강을 하고 나서 이제 그 후속 모임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단위가 커갈 것인지 여기서 끝날 것인지가 바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갈림길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강의가 끝나고 후속 모임을 만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 모임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 꾸준히 모임과 연구와 이 회의가 진행되면서 이 모임의 단위가 이제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협동조합도 거론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하나의 자생적이고 또 기업 조직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런 것까지도 지향을 두시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단위가 이제 커져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동네 해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직접 용역을 받거나 사업을 자기네가 이제 발주를 받아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단위까지 키워내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까지 같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런 뜻이 있으시군요. 네, 네. 저는 여기 이제 마을기록학교에서 단련되신 분들이 예. 이제 지금 곳곳에서 네. 여러분들의 마을을 기록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만 그렸는데 네. 이것을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서 네. 일자리까지도 그렇죠. 기대해보는 그런 지향을 가지고 네. 계시군요. 아유, 그렇게 그 뜻이 있으시니까 저도 더 분발해서 잘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나눠주신 말씀은 네. 좀 이따 또 우리 수강생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네. 그 뜻을 좀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팀장님 말씀 나눌 때도 조금 느꼈는데 말씀을 엄청 잘하시죠. 약간 이렇게 동네 아저씨처럼 구수하게 하시면서도 아주 논리정연하게 꼭 하실 말씀만 군더더기 없이 말씀 참 잘하시네요. 다시 봐도. 이제 이 인터뷰를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수업 자료가 필요했다. 이게 한 가지 이유고 또 하나는 한 분이 펑크를 농담이고요. 전혜선 책임관께 전화를 해갖고 팀장님이나 책임관님 중에 한 분 꼭 해주셔야 된다. 그랬더니 전혜선 책임관님이 당신은 이제 고사하시고 팀장님이 해주실 거다. 그런데 팀장님께 말씀드리니까 밴드에도 올려있지만 CNN 정도에서 오지 않으면 날 안 한다. 그러시는 걸 긋고 설득을 해서 이제 해주시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업에도 필요하고 또 좀 알맹이가 있는 말씀을 여쭈려면 뭘 여쭤볼까? 근데 길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시흥 아카데미에 대해서 우리 수강생들과 다시 한번 환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을기록학교는 어떤 뜻에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좀 여쭙고 싶다. 그러고 보니까 박명일 팀장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맞다, 그분이 시흥에서 나으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옛날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그걸 이제 질문의 골자로 해서 만나 뵌 거예요. 그런데 만나서 실제로 대화를
사전에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 시흥에서 자라진 않았다. 나서 바로 서울로 가서 자랐기 때문에 시흥에서의 어린 시절 기억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제 준비를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약간의 돌발 상황인 거죠. 제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럴 때는 질문지가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실제로 인터뷰하시는 과정을 머릿속에 이제 그려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서 뭘 질문할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시잖아요. 근데 꼭 내가 기대했던 답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부분은 전혀 난 그런 거 몰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이런 경우도 있고. 아, 이분은 이제 당연히 A라는 방향으로 얘기할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전혀 B라는 방향으로 쭉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당황할 필요 없이 아, 그랬냐고. 놀라면 놀란 대로. 의외면 의외인 대로. 그냥 평소에 주변 사람하고 얘기 나누듯이 다만 논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기 시작하면 이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평정심을 잃게 되고 자신의 기억을 그대로 말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주장하게 되고 고집스러워지고 그거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러잖아요. 자극하면 반응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틀린 말을 하던 뭘 하던 말씀하시게 그냥 독려하는 게 중요한 거지 논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하나 철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질문 내용이 많으니까 뭐 질문이 한 10개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아요. 만나서 보여드릴 수도 있고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이런 질문을 하려고 제가 그런다. 그러면 이제 미리 받아보시고 그래 알았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한테 이런 것 좀 더 물어봐줘. 이런 거는 나한테 물어봐야 내가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이제 조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율을 해갖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만든 질문지를 이제 한 번 정도 수정해서 말씀해 주실 분하고 충분히 교감을 하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짜고 그것대로 움직이는 이런 연극이나 영화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서로 방향만 공유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이야기 나누자라고 방향을 공유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물으면 너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 이렇게 짜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방향만 공유하는 그런 순서를 인터뷰 전에 가지는 게 필요한데 저는 이제 부득이 급하게 하는 바람에 오늘 이 자리에 도착해서 카메라 돌기 전에 사전에 이제 얘기를 나눈 거죠. 질문도 3가지밖에 안 되고 하니까 이런 질문들을 나누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구술 및 구술 자료 활용 동의서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이거를 하나 이제 출력을 해 가셔서 자 이런 취지로 그 인터뷰를 하려고 하니까 동의해 주세요라는 건데요. 이 내용 보면 본인은 시흥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 진행되는 구술 기록 수집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아래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구술 인터뷰 시 작성된 사진, 녹음, 녹화 자료 및 녹취문 등을 활용하여 각종 콘텐츠를 만든다. 그 다음 2번 시흥시청에서 구술 기록을 보존 관리하며 연구, 출판, 교육, 아카이브 구축 등의 비영리 사업을 통하여 이를 오타가 생겼네요. 활용 공개인데 화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활용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 단 구술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 말씀을 해놓고 보니까 이걸 남들이 들으면 누구한테 욕이 될 것 같고 누구를 불편하게 할 것 같고 이렇게 돼서 그 부분은 좀 보통 요즘은 하도 저 방송 현장 이런 게 시민들한테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아시는 게 많아져 갖고 편집해달라고 그래. 편집. 그거 좀 잘라주면 안 돼? 편집해줘.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작업은 기록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편집은 조작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편집은 없다고 보시면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이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는 뭐 분쟁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그 해당 부분만 비공개를 하는 거죠. 절대로 공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특이사항은
뭐 예를 들면 30년 이후에 공개해줘. 내가 죽으면 그때 공개해. 뭐 이렇게 이제 꼭 단서를 다시는 분이 있으면 그 내용을 특이사항에 적는 거고요. 날짜를 적고 밑에 이렇게 구술자와 면담자가 함께 서명을 함으로써 양식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명일 팀장께서도 오늘 여기다 직접 이렇게 사인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면담을 아까 영상 보시니까 한 6분 정도 진행을 했더라고요. 3가지 질문 주고받으면서 이제 카메라 저기 보이시는 저렇게 이제 크고 좋은 카메라는 아니었고요. 요즘 뭐 DSLR이라나 하는 이런 영상이 찍히는 그런 조그만 이런 카메라로 오늘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 촬영이 끝나면 그거를 이렇게 이런 선으로 PC에 옮기면 그냥 바로 파일로 받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전화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전화기로 영상 찍으면 바로 컴퓨터로 옮길 수가 있게 되죠. 요 부분인데요. 그 영상이 어려우시면 꼭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화기로 녹음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따가 한 번 더 강조드릴 건데 인터뷰 하신 분들 거를 모두 모아서 책을 내고 싶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 의견을 시민소통 담당관실의 선생님들이 흔쾌히 지금 수용하셨어요. 그래서 저분들은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세요. 예산 어떻게 마련하지?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책을 내시겠다고 우리 팀장님하고 책임관님이 오늘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책을 만들려면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누구를 했어만 갖고는 책을 낼 수 없잖아요.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러려면 녹음된 거 정도는 있어야지 시간을 갖고 그걸 글로 만들어서 책을 내니까 영상은 안 찍으셔도 되지만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영상 힘들죠. 그렇지만 음성은 혼자서든 얼마든지 해요. 전화기 올려놓고 녹음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그래서 녹음은 꼭 하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녹취문을 만들어 봤어요. 지난번에 강의해 주셨던 조성희 실장하고 여기 김재중 연구원 이 두 분이 후다다닥 만드셨죠. 길지 않으니까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글씨가 아까 영상에 자막으로 그대로 입혔다고 보시면 돼요. 구술자, 면담자 이런 부분만 빼고 입혔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시작 멘트 해서 이제 맨 처음에 슛 들어간 다음에 조금 정지 시간이 있어서 영상으로는 11초 기준으로 말이 시작됩니다. 11초부터 35초까지는 요 내용을 제가 이제 뭐 시작 멘트라고 그러니까 기록 안에 이 기록의 내역을 심어 놓는 거죠. 이 기록물 바깥에 이거는 누구에 대한 면담이고 몇 월 며칠 날 했고 몇 시간짜리 영상이고 이렇게 바깥에 써서 붙이는 것도 그 기록물을 표시하는 거지만 밖에 써붙인 거는 떨어질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으니까 아예 기록물 내용 안에 이 맥락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치 읽듯이 본 면담은 시흥 아카데미 마을기록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면담입니다. 면담 개요 말하고 오늘 구술해 주실 분은 시흥시청 시민소통 담당관실의 박명일 팀장님이십니다. 혹시 인터뷰하시는 분 중에 현직을 갖고 있지 않거나 뭐라고 앞에 타이틀을 붙이기 애매하시면 그냥 성함만 함자만 홍길동 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전혀 어색할 게 없죠. 홍길동 님이시고 면담자는 이제 여러분들 성함 아무개입니다. 일시는 정확하게 2015년 11월 6일 금요일이고 아무개님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거는 공식과 같아서 이름만 바꿔 넣으면 되죠. 요걸 심어 넣으면 밖에 뭐 표시가 없어지더라도 열어보면 이 안에 어떤 내용이구나라고 알 수 있어서 반드시 요 문장은 인터뷰를 시작할 때 조금 어색하고 딱딱해도 읽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거를 외워서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요. 써서 하시면 돼요. 써서 정리해 놓고 읽으시면 돼요. 제 동료 중에는 저거를 외워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할 때마다 다르게 해요. 그럼 막 틀리고 막 그래서 저는 읽습니다. 써놓고 읽는 편입니다. 근데 오늘은 아까 영상 보시면 안 읽고 그냥 외워서 했습니다. 안 써와서 그랬습니다.
실수로. 그래서 이제 성장 과정에 대해서 여쭸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쭉 나와요. 근데 혹시 자막 보시면서 조금 어색하달까? 조금 이상한 거 없으셨어요? 맞아요. 사람이 말하면서 인재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저만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인재란 또 이제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인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안 하시는 분도 계시죠. 깔끔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를 의외로 많이 해요. 근데 저희는 오늘 녹취문 작업은 있는 그대로 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의미 없는 이런 것만 빼고 소리 나는 건 다 적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재가 엄청나게 등장을 하죠. 그 의미도 없는 인재인데 강원도 인재도 아니고 계속 인재 한 문장에도 인재가 한 두세 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자막에 넣어보니까 어때요? 이뻐요? 그렇게 이쁘지 않죠? 굳이 없어도 되죠. 그런 건 빼주셔도 돼요. 여러분들 녹취문 작업하실 때는 이건 불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는 빼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음표 같은 것도 적절히 넣어 주셔야 돼요. 이게 말꼬리가 올라가진 않아도 물어보는 것 같으면 물음표로. 왜 그러냐 하면 이 녹취문만 볼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우리 영상 6분짜리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6분 걸렸잖아요. 요거 6분을 이렇게 한글 파일로 적어 보니까 A4 용지 4쪽 정도 돼요. 4쪽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간신히 3쪽 정도 빡빡해요. 11로 했거든요. 180 자간으로 하고 줄 간격을 180으로 하고 그러니까는 6분짜리 3쪽인데 A4 용지 3쪽 이렇게 훑어보는 거 6분씩 안 걸려요. 한 1, 2분이면. 그래서 급한 경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자료에 인용을 하려고 할 때거나 그러면 영상이나 음성을 다 듣거나 보지 않고 녹취문만 급하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취문만 보고도 의미 전달이 정확하게 되려면 다른 것보다도 물음표 정도는 적절히 찍어주면 이게 질문이었구나.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지?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눈에 딱딱 들어오게 돼서 질문에 대한 물음표는 잘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6분의 3쪽 정도 나왔으니까 60분 꽉 하면 이분의 경우는 한 30쪽 정도 생각해야 되겠네요. 박명일 팀장님이 말씀을 천천히 하시나 보네요. 생각보다. 아니, 빨리 하시나? 그죠? 좀 많네요. 다른 경우는 20쪽 적게는 그죠? 20쪽에서 뭐 많아야 25쪽 이런데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이게 녹취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담이 끝나고 나서는 이 면담 일지를 만들어 봤는데 면담 일지도 양식을 올려드린 그 양식인데요. 과제명은 우리가 이게 오늘 인터뷰한 게 뭐 특별한 뚜렷한 과제가 있는 게 아니어서 제가 그냥 임의로 지흥 아카데미 마을기록학교 구술 이렇게 그냥 맘대로 이름을 적었고요. 구술자명은 박명일, 면담자는 이제 저예요. 손동유 이렇게 적었고요. 면담 참여에는 오늘 촬영 도와주신 분이 시월이라는 데 소속되어 있는 촬영팀 분이라 소속 이렇게 적었고요. 일시랑 장소는 있는 대로 그냥 적었습니다. 근데 요 밑에를 좀 보시면 주요 면담 내용하고 면담 후기하고 면담 주제가 있습니다. 주요 면담 내용은 소단락에 해당되는 걸 지금 제가 옮겨 적었어요. 그래서 지흥 출신으로 서울에서 성장했다. 그 다음에 지흥 아카데미 개설의 배경, 그 다음에 마을기록학교 운영의 의미 등에 대해서 이분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박명일 팀장님이. 그게 이제 오늘의 주요 면담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칸 우선 주제부터 보시면 아까 영상 보실 때 등장했던 주요 키워드를 시흥, 미산동, 신천동, 89년 시승격, 시흥 아카데미, 마을기록학교, 분권, 뭐 지방분권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협동조합. 이 정도가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보통 키워드 이런 검색어가 될 만한 걸 뽑아낼 때는 사람 이름, 그
그 다음에 지명, 그 다음에 중요한 주제, 이 기준으로 뽑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범주에서 이건 중요하다 싶은 게 있으면 이제 뽑아내서 여기다 해놓으시면 나중에 검색하기가 좋죠. 면담 후기는 좀 더 주관적으로 쓰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뭐라 그랬냐면 구술자는 표준어를 구사했고 또렷한 발음으로 조리 있게 구술했다. 이렇게 적었고요. 면담자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했다. 대화 나눠보시면요. 의외로 엉뚱한 소리 하는 분 많아요. 뭐라고 물어봤는데 당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더 급한 거예요. 그래갖고 질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대답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의외로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근데 오늘 박명일 팀장님 경우에는 그냥 딱 묻는 말에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고요. 그리고 구술팀을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이거는 실제로 친절하게도 해주셨는데 좀 간접적으로 당시의 상황이나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라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표현이어서 썼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면담 후기에는 대체로 이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적었는데 구술자의 특이사항, 이분이 뭐 신체적 특이사항이 있다든지 발음의 특이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의 특이사항이 없고 원만했으면 원만했다고 적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겉으로 보여지는 뭐랄까요, 이렇게 사람 대하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의 특이사항, 이런 것들을 주로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의 기록만 보더라도 시흥 출신, 서울에서 성장했고 시흥 아카데미 개설 배경, 마을기록학교 운영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구나, 이분이.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밑에 검색어를 보니까 이랬구나. 그리고 면담 후기를 보니까 표준어로 친절하게 얘기했구나, 알았다. 요 한 장의 문서만 가지고도 대략은 파악하죠. 이 기록 안에 뭐가 들었겠구나 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고 이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또 다른 양식을 몇 개 더 보면, 이거는 이제 상세 목록이라고 하는 그 양식인데요. 상세 목록은 인터뷰를 여러 번 하게 되면 한 번 했던 거 기준으로 하나씩 만들어요. 그러니까 1회차 면담 때 상세 목록 하나, 2회차 면담 때 상세 목록 하나. 그리고 파일이 여러 개라면 그거는 그냥 하나로 간주해서 첫 번째 파일에 1, 2, 3, 4 소제목 나갔으면 두 번째 파일은 5, 6, 7, 8 이렇게 나가는 식으로 하루 한 회차 기준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여기도 과제명하고 구술자 면담자 이름은 들어가고요. 시간 장소 들어가고요. 이것도 간단한데 주요 면담 내용 아까 거하고 똑같습니다. 색인어 아까 키워드 뽑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제목이 들어가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시간을 다 여기다 옮겨 적진 못했는데 몇 분부터 몇 분까지는 성장 과정에서 대해서 말했구나, 몇 분부터 몇 분까지는 아카데미에 대해서, 몇 분부터 몇 분까지는 기록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들어가서 볼 수 있잖아요. 마치 책의 목차와 똑같은 거예요. 목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주에 조성희 실장께서 이 구술 산출물 얘기 드렸잖아요. 그때 얘기 드린 걸 지금 실제로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예를 들었지만 노래가 있을 때 요즘은 CD 많이 있고 그렇지만 테이프가, 옛날에 우리 테이프가 있든지 LP판이 있든지 뭐 CD가 있든지 그러면 걔만 달랑 있으면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음반도 보면은 트랙 1 뭐 해갖고 첫 번째 곡은 뭐고 누가 작곡했고 또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요게 플레이되고 요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3번 곡 듣고 싶으면 3번 곡으로 가서 그것만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가사는 웬만한 거는 우리말로 부르는 건 다 들리긴 하지만 요즘 나오는 노래들 여러분들 가사 다 들리세요? 아이돌이 부르는 거? 저는 가사집을 보고도 못 읽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튼 가사집이 있어야만 정확히 알 수 있죠. 가사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도 음성을 녹음했든지 촬영을 했든지 그 구술 기록은 가장 좋은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그거를 우리가 구술 기록이라고 하는데 그 구술 기록에 대한 정보들, 키워드, 소제목, 녹취문 등이 있으면 꼭 구술 기록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돼서 정보를 쉽게 전달해 줄 수 있어서 우리는 이거를 작성해 놓는 거죠. 오늘 당장 이거를 할 때에는 귀찮아요, 좀. 귀찮고 지금 불과 한 5, 6분 되는 거를 작업하니까 이렇게 금방 작업했죠. 뭐 9시간, 10시간 인터뷰한 거 이거 작업하려면 막 일이에요, 일. 이거는 일도 아니고 녹취문을 만들려고 한번 해보세요. 녹취문은 전에도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1시간짜리 녹취문 만들려면 최소 2, 3일 걸리는데요. 그걸 10시간 인터뷰한 거 2, 30일 걸리는데 2, 30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뭐 누구도 만나야 되고 그러면 아무리 전념한다고 해도 한 달 더 걸려요. 10시간 인터뷰 한 거 글로 만들려면. 그러니까 사실은 좀 피곤해요. 고단한 작업이에요. 근데 그걸 해놓으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중요한 기록으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녹취문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저희들이 오늘 지연하느라고 작업한 것처럼 모든 음을 다 살리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말이 되게끔 그래도 내가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작업을 하시면 조금 시간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덜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안 들리는 부분은 뭐 어떤 특정한 표시, X자를 표시한다든지 해놓고 넘어가세요. 안 들리는 걸 자꾸 들으려고 하면 계속 화나요. 점점 화가 나요. 이건 뭐지? 분명히 알듯한데 안 들리고 화는 계속 나고. 어떠세요? 화 많이 나세요? 가끔 이유 없이 화내실 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재죽 씨? 이 두 분이 저희 연구소에서는 녹취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힘든 일 많이 하시죠. 근데 그래서 안 들리는데 집착해갖고 막 10번씩 100번씩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안 들리는 분은 과감히 넘어갔다가 나중에 좀 평정심을 찾았을 때 다시 한번 들어본다든지. 실제로 그래요. 본인이 말한 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부분은 과감히 체크하고 넘어갔다가 또 들어보고. 그리고 그 안 들리는 부분이 대세에 지장을 주지 않는 표현이라면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안 들리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잘 들리는 거에 확실히. 그래서 대체적으로 내용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게 그렇게 녹취문 작업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시간도 좀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녹취문이 있어야 이런 작업도 나올 수가 있고 나중에 책도 만들 수 있고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으니까 녹취문은 좀 만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그것도 권해드립니다. 다른 경우에는 구술자 신상기록부하고 면담자 신상기록부를 따로 각각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냥 구술자와 면담자가 정해진 채로 한 번씩 인터뷰를 하는 거니까 한 장에다 해놓으면 간단하게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아까 급하게 작성하느라고 과제명은 그냥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적을게요. 그래갖고 안 적었는데 박명일 팀장님 글씨 잘 쓰시죠? 말씀도 잘하시고 글씨도 명필이시고 보세요. 가족상 처일, 자이, 모친일, 유머 감각도 있으시죠? 완벽남이세요. 하여튼 박명일 팀장님은. 그래서 이렇게 신상기록부까지 작성해 주셨고 우리가 면담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고 여러분들이 또 관리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면담자 정보는 구술자 정보처럼 상세하게 적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기록 활동을 계속 하시게 된다면 시흥시청의 마을소통 담당관실이 됐던 하여튼 시흥시청의 어떤 둥지 안에서 함께 협업하면서 아니면 아까 박명일 팀장님 말씀대로 뭐 여러분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동호회를 만들든지 그 둥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동호회에서 여러분들 정보는 갖고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면담자 정보는 그렇게 자세하게 넣지 않고 다만 혹시 이 자료에 대해서 급한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누가 면담했는지 자체가 궁금하거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간략한 신상 정보를 넣게 이렇게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있다가 한번 준비하고 있는 구술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양식 중에 한두 개를 작성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거를 좀 이따 해볼 거예요.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그래서 머릿속으로 지금 쉬는 시간에 정리하셔야 될 거는 나는 누구 구술할 건가 이 부분 하나 좀 해두시고요. 다음 주에 발표를 내가 구술하는 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발표를 할까? 오늘 좀 이따가 발표를 할까? 그냥 구두로 말씀으로 하셔도 돼요. 난 이렇게 했다 혹은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니까 오늘 발표할까? 다음 주에 발표할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에 구술 프로세스가 어떻고 산출물 관리가 어떻고 이렇게 말씀 쭉 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오늘 진행한 거를 여러분들께 보고 드렸어요. 그래서 다 된 내용을 이 CD에 담은 거예요. 좀 이따가 박명일 팀장님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로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인터뷰 자료를 녹음을 했고 그런데 구술하신 분께 좀 뭐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게 작업이 원활치 않은 분이 계시면 저희 이 마을기록학교로 의뢰해 주시면 해드릴 거예요. 그럴 거죠, 책임관님 우리가 할 겁니다. 요번에 한해서만 이걸 계속 하기는 시간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익숙한 세대가 제 기억으로 80년대 후반에 PC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고 95년 전후한 시점에 인터넷 사용이 급속하게 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90년대 생들이나 태어나면서부터 이 소통의 환경이 PC 기반으로 돼 있는 컴퓨터 기반으로 돼 있는 거지 80년대 이전 생들만 해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접한 세대예요. 예전 얘기 드렸나 또 헷갈리는데 한글로 소통을 하는 배우고 말하고 의사 교환하고 이런 첫 세대가 1940년대 생들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상징으로는 뭐 4.19 세대 이런 표현도 쓰고요. 왜 그런가 하면 40년대 생들은 학교 다니기 시작했을 때가 일제 식민지로부터 벗어났을 때고 그러면 그전은 그전에는 한자를 주로 썼었잖아요. 식민지 이전에는. 그러니까 온전히 한글로 배우고 한글로 사고하고 한글로 의사소통을 하던 시대가 그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때의 분들이 지금 어르신들이에요. 노년층을 이렇게 형성하고 계시죠. 그분들의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그 윗세대하고 확실히 달랐을 거예요. 그분들도 어린 것들이라는 소리 들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또 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후 세대 또 좀 다르고. 근데 그때의 다른 거하고 컴퓨터를 그냥 일상적이고 능숙하게 사용하는 친구들의 정서적 다름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많이를 도대체 숫자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많이.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대체로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일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한국말이니까 서로 그래 그러지만 저것들 머릿속에 다 다른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 이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지금 현존해 있는 직업 중에 몇 프로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그건 저는 사실이라고 봐요. 사회가 변하면 변할수록 우리 요즘 접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활발하던 시절에 그 염전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소금 없이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저 염전은 꽤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그게 없어진다는 생각 별로 안 했을 거예요. 염전이 없어지면서 염부들만 없어졌겠습니까? 관련되는 직업, 적어도 수십 종의 직업들이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류 지구가 생긴 게 뭐 학자들에 따르면 46억 년 이렇게도 추정하고 인류가 산 거 몇만 년 이렇게 길게 보는데 컴퓨터 사용하게 된 거 불과 몇십 년이에요. 그거 어떻게 다 따라서 합니까 우리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는 거고 배울 그거를 굳이 필요로 안 하는 사람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은연중에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전화기 그다음에 컴퓨터 이런 걸 가지고 구술 작업을 하면 편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걸로 하면서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그런 거 기반으로 하십시오라고 은연중에 제가 말했던 것 같아서 꼭 그런 건 아니다. 손으로 작업하셔도 되고 다룰 수 있는 기계 무엇을 동원해도 된다. 다만 녹음은 하시라.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컴퓨터 사용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늘 출력해서 나눠드린 거예요. 손으로 쓰자고 그랬고. 그리고 저도 여기 작성을 손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PC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거나 전화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요참에 녹음 기능만 배우세요. 그리고 다른 거는 꼭 컴퓨터로 안 해도 됩니다. 손으로 작업하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하실 수 있는 역량만큼만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몇 번째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를 이미 진행해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봐 주실래요? 선생님 잠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 나와서 그 준비하는 과정을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다들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준비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쓰세요. 아이고, 제 계획은 어떤 거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목감동이 너무나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도로부터 해가지고 주변에 아파트 들어서는 것부터 해서 또 그 주변에 고속도로 무슨 하늘공원이라는 것도 또 생긴대요. 그래서 목감동 물안저수지를 중점으로 해서 지금 매일 출근길을 그쪽으로 하는데 정말 하루가 다르게 정말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는 이제 복지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면담을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복지하면은 또 그 안에 복지관이 있어서 저희 관장님께 이제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목감동의 복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그렇게 구술 면담 하려고 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오유정입니다. 이름 네. 먼저 발달.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도 우리 시흥의 일원이시니까 관장님도 시흥하고의 인연이라든지 여기서 시흥 출신이신가요? 시흥 출신은 아닌데요. 벌써 8년째 계속 그 자리에 서고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그분과 시흥과의 인연이라든지 여기 처음 오셨을 때의 인상이라든지 하여튼 시흥과 연관되는 부분을 여러 가지 여쭤봐서 지금 시흥을 함께 일구고 계신 분이니까 그 관장님이라는 인물과 우리 시흥과의 관계를 좀 대화로 기록으로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꼭 복지와 관련된 부분만 여쭈면 그거는 너무 우리가 지향하는 구술 기록을 남기는 일이라기보다는 특정 분야에 대한 주제 인터뷰, 언론에서 인터뷰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분의 인생과 우리 시흥과 또 앞으로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함께 담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지금 이렇게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계신 분 또 있으신가요? 선생님 잠깐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을 한번 쭉 소개해 주셔도 저는 지금 요거 교육청에 쓰세요. 생태문화해설사 자원봉사로 등록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인옥입니다. 네. 제가 작년에 시흥 갯골에서 한 200일 머무면서 세당 식물 저서를 모니터링을 했던 사람이고요. 올해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지금
5, 60일밖에 갯벌에 못 들어가 봤어요. 그래도 지금 매달 혼자서 8.2km 갯벌을 걸으면서 조류를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날 이제 매듭을 배우는데 옆에 선생님한테 내일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새를 보러 갈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당신도 좀 안내를 해줄 수 있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부부를 모시고 제가 안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보다 더 아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황해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인천에 사시다가 15일 후에 총살 당할 뻔했는데 수복으로 부산 1차 수복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가셔서 계시다가 올라오셔가지고 인천 그 다음에 포리초등학교를 한 2년 다니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갯골에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분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43년생이신데 48년에 이제 아버지는 학교 교장이셔서 먼저 내려오셨고 올라가셨고 어머니하고 바로 내려올 수 없으니까 원산에 사는 외삼촌 댁으로 가야 하는데 어머니 옷차림도 인텔리고 임신도 하셨었지만 잡아놓고 안 보내주시더래요. 못 가게. 그래서 이분이 43년생인데 48년이면 6살이잖아요. 막 우셨대. 막 땡깡을 피우고 막 좀 소란을 피우셨더니 보내주더래요. 그래서 원산으로 가셔가지고 원산서는 걸어서 강을 건넌 기억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천 부평초등학교에 49년에 입학을 하셨는데 6.25 전쟁이 나서 못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선생님이고 아버지도 기포의 교장선생님이셨는데 반동분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있을 때 1차 수복이 다행히 돼서 내려가셨는데 9.28 수복 때 올라오셔서 보니까 15일 후에 총살 당할 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억에는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갈 때 지금 꼭대기에서 가시는데 중간중간 쉬면 아버지가 내려가셔서 밥을 어떻게 장작불 떼가지고 갖고 올라오면 그걸 드셨고 대구쯤에 가니까 김밥을 팔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런 기억. 그 다음에 53년에 포리bun교 4학년으로 입학을 하셔가지고 55년 인천 신흥초 교사인 어머니 따라서 인천으로 가셔서 인천에서 여중여고를 졸업을 하셨고요. 할아버지도 또 재밌는 게 유효자 행자신데 37년생이시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 한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셨어요. 두 분 다 제주도 출신이시래요, 부모님이. 그래서 이분이 6.25 때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제일 처음으로 배운 한글이 우리나라 말이 아이고 6.25 전쟁 때 많이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장사 지내는 걸 그걸 보시고 제일 처음으로 배운 단어가 아이고였었다고. 그래가지고 두 분이서 대우중공업에서 만나셨대요. 연애 결혼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는 카투샤로도 근무를 하셨었고 그래서 일남 1년을 두셨는데 지금은 따님네 손녀들을 봐주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제주도를 올여름에도 보내주셔서 다녀오셨는데 제주도를 뭐하러 가서 보는지 모르겠다. 정말 싫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갯골을 보시면서 너무 이렇게 좋은 데 놔놓고 왜 제주도까지 보내줬는지 딸이 밉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 되면 또 안내를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밤늦게 횃불 켜고 가서 방개 잡던 기억 그러면 친구들이 팔이 여기까지 갯골이 들어가서 잡아가지고 하는 기억 그 다음에 남은재나 칠면초 이렇게 따듬어지게 끊어다가 친구들은 나무를 해먹는데 선생님의 어머니는 한 번도 안 해주셔서 그게 싫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그 보면서 제주도보다 더 좋다는 갯골에 전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 하나가 아드님이 포항에 지금 해양 탐사 로봇 그거 만드는 그쪽에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녀가 둘인데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병아리를 부화기에 넣어서 직접 부화를 시켰대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좀 입수를 해볼까 했더니
손녀 저기 스마트폰에서만 구경을 하셨대요. 근데 병아리가 안에서 콕콕콕 쪼는 소리를 듣더니 아이가 손녀가 핀셋으로 그걸 같이 도와줘서 병아리가 부화된 것까지 그러면서 그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 네. 네. 진행하고 계신 거죠? 네. 잠시만요. 선생님 보시면 이렇게 이제 손으로 쓰셨어요. 쓰신 내용이 뭐냐면 그 이분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이 정순자 어르신이고 남편분이 유효행 어르신인데 몇 년생, 고향, 몇 년도에 뭐 했다, 몇 년도에 몇 살인데 뭐 했다 이런 거를 말씀 들으면서 기록을 했다가 이거를 활용해서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도 질문하시고 또 이런 각도로도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잠깐 했어요. 예, 네. 그동안은 잠깐. 예,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은 사례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저렇게 하시면 되죠. 종이에다가 생각나는 대로 메모했다가 꼭 사전 질문지 거창하게 작성 안 하셔도 저렇게 잊지 않게 메모를 해놨다가 근데 메모의 내용이 여쭤보려고 하는 그 구술자의 양력 사항이 돼버리더라고요. 선생님 작성하신 거 보니까 몇 년도 뭐 듬성듬성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갖고 여쭤보다 보면 저기서 다 작성 못한 이제 중간중간에 그 공백들이 메꿔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그렇고 저도 다른 어르신들 말씀 들으면서도 그렇고 한 두 대목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따님이 제주도 보내준 게 아우 밉더라 이렇게 좋은 게 옆에 있는데 진짜 미웠을까요? 자랑일까요? 예? 그러니까 어른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아이 뭘 와 오지 마 그럼 안 오면 또 화나고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우리식 표현이라는 게 있어서 행간을 잘 읽을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떤 느낌을 넣지 않고 녹취문만 적어 놓으면 그거는 말한 대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표정과 말투를 들으면서 이 음성이나 영상을 보면 이 양반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거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녹음 또는 영상을 하시자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의 말씀이지만 손녀가 병아리 부화시킨 일이 그거는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신문에 안 날 일이에요.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분한테는 엄청난 기쁨이죠. 엄청난 기쁨이고 자랑거리고. 근데 이제 우리 일상으로 와보면 우리가 막 속된 표현으로 요즘 빵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막 박장대소 할 때가 많지 않은데 간혹 그렇게 박장대소 하거나 막 세상이 다 내 건 것처럼 기분이 막 좋거나 이럴 때 생각해 보면 별일 아니에요. 그냥 작은 일로 갑자기 기분 좋아지고 막 깔깔 웃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게 우리들 사는 삶인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큰 일로 슬플 때도 물론 있지만 사소한 일로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고 걱정이 커지고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역사책에 나오지 않아요. 역사책 얘기가 딴 얘기 할 뻔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준비하고 계신 분 말씀을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문화건강의 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진은경이고요. 구술 인터뷰 하라고 숙제 내주셨을 때부터 부담감은 엄청 컸고 어떻게 좀 피해가가지고 숙제 안 해볼까 하는 그냥 미루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하는 게 하면서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하다가요. 어떤 분을 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시흥 바라지, 물길, 또 시흥 역사 오래 사신 분 이런 선에서 생각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갯골 생태공원에 자주 가고 거기를 좋아하니까 거기서 항상 제가 볼 때마다 흐뭇하고 존경하는 그 연반장님이라고 염전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도 더 전에 그분께 이러이러해서 저랑 인터뷰를 한번 해주시라고 제가 다음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언젠가 밴드에 보니까 우리 송은희 선생님께서 그분을 인터뷰 하시겠다고 질문지가 딱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그런 준비까지는 하진 않았고 그분하고 이제 약속만
이제 인터뷰 해주시겠다고 약속만 받아놓고 있었었죠. 그러고서 이강인가 초창기에 학교장님께서 추천해주신 그 고마워요 엄마라는 책 교보문고 가서 사가지고 이제 읽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분한테 선물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 책이. 그리고 책 맨 뒤에 보니까 부록으로 그 갑자기 이야기 집단이요. 그 이야기 집단에서 주로 활용하는 그 질문들 이런 게 있길래 그거를 제 핸드폰 메모에다가 쭉 이제 그 질문들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뭐 연반장님을 염전에서 일하니까 소금에 관한 것, 또 염전에 관한 것도 질문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그 고마워요 엄마라는 책에서 얻은 감동 생각하고 이분을 꼭 염전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또 면담하는 부분으로 왜냐면 우리 송은 선생님께서는 또 그 염전, 소금에 관한 이쪽을 또 포인트를 잡으셨길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서 질문을 제 핸드폰 메모에다 쭉 적어놨었었는데 연락을 드리고 엊그저께 저번에 갔더니 반장님이 그날 또 그 바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뭘 좀 사가지고 가서 드실 빵을 좀 사가지고 가서 드리고서 바쁘시니까 그냥 이렇게 저쪽 가시는 동안 다음에 하더라도 이제 몇 마디 말씀만 좀 나누면서 제가 핸드폰으로 녹음만 좀 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연반장님하고 저하고는 몇 년 전부터 계속 개코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생소한 만남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대해 주셨었고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그냥 짧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10분 좀 못 된 정도로 녹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지나가다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보기만 했는데 아직 녹취문처럼 정리는 못했고 어제 바쁘시다고 하셔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점심 일찍 드신다고 하시면서 12시쯤 오라고 하셔가지고 약속만 지금 잡아놨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하고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감사하다고 하면서 오늘 못 여쭤본 거 그리고 또 궁금했던 거 그럼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와서 여쭤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숨이 차네요.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이렇게 면담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있었는데 그 말씀을 연반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연반장님이 한테 그 이야기했던 질문 중에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었냐 또 뭐 생애에서 가장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들 중에서 그 연반장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후회되는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후회? 난 후회되는 일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일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오셨고 그러면서 이렇게 공기도 좋고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일이 어딨냐 하시면서 이렇게 자기는 후회되는 게 없대요. 그래서 저는 후회되는 게 참 많은데요. 반장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얼마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셨으면 후회되는 게 없으실까요? 그 말씀이 굉장히 감동이 오네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서 이제 다음 주 약속을 잡아놨는데요. 그냥 평소에 그분을 뵀을 때 말이 많거나 막 다정다감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냥 조용하시면서 묵묵히 하시고 이렇게 그러는 와중에 이렇게 편하게 웃으시는 그 미소에서 굉장히 전 따뜻함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잠깐 한 10분 정도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 대화 나누면서도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었고 반장님도 그냥 흐뭇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숙제하면서 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어쨌든 좋았고요. 다음 주 뭐 결과물로서는 훌륭한 뭐가 되지 못하겠지만 마을 기독학교 수료하면서 무료로 이렇게 좋은 교육을 해주셨는데 숙제라도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좋은 작품은 못 되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고 겸손의 말씀이시고요. 이런 경우도 참 창의적이시고 좋은 것 같아요. 한 분이 인터뷰를 했지만 나는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겠다 하는 시도도 신선하고 용기 있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도도 좋고 그리고 저는 그 선생님께 이제 사람에 대한 질문도 좀 드려봤으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고마웠던 일, 뭐 기뻤던 일, 슬펐던 일 그러면 조금 아까 저는 그 선생님의 말씀을 반박하려 함이 절대 아니고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같은 맥락이지만 어떻게 여쭙냐에 따라서 대답은 달리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후회되는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잘 살았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참 감동이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선생님 사시면서 혹시 선생님께서 누구한테 미안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러면은 미안한 일이 생각날 수는 있거든요. 사람이 살다가. 그러면 그 일은 후회되는 일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 있을 텐데 후회되는 걸로는 기억 안 하시고 미안한 걸로는 기억하시고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연반장님을 생애사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계시니까 그분과 관련된 뭐 고마웠던 분, 미안한 분, 죽어도 잊을 수 없는 분, 제일 친한 분, 막 미운 사람, 뭐 그런 각도로 좀 여쭤봐도 두런두런 말씀 잘해주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더는 오늘은 안 여쭤보고요. 오늘 말씀해주신 분은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걸로 이렇게 간주를 하겠고요. 다만 한 몇 번 더 뵙겠죠, 연반장님. 한 번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기 옆에 선생님도 또 몇 번 더 뵐 거잖아요. 그 결과를 글로 좀 만들어서 꼭 내주시고 인터뷰 진행하시는 이 시점을 봐서 그 녹취문 모으는 날을 하여튼 수료식 이전에 공지를 할게요. 그래서 언제까지는 좀 다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시민소통 담당관실로 모아서 그 책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한 번씩 발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인터뷰가 끝나지 않아도 준비되고 있는 거라도 아니면 진행 중인 거라도 그래서 서로 좀 나눠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구간이라서 마지막 날은 발표하실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 못 하신 분은 다음 주에는 다 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예. 벌써 오셨어요. 한 분, 둘, 세 분, 네, 여기 발표 하나니까 넷, 다섯, 여섯 분. 선생님 지난번에 아버님 저기 인터뷰하신 거 얘기해 주셨죠? 또 하세요. 다음 주에. 네. 최소 7분 이상은 다음번에 발표를 하실 테니까 발표 시간은 5분을 넘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또 드릴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기록학교가 좀 구술이라는 방법을 서로 한번 익혀보고 일상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낯설어 하시고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제가 좀 초조한 게 있었어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발표하시는 걸 들어보면 뭐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훨씬 잘하고 계시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오늘도 다시 하게 됐고요. 아까 우리 박명일 팀장님하고 인터뷰한 내용 이제 처음에 틀어드렸는데 저는 사실 이 마을기록학교라는 게 그 여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교양 강좌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실제예요. 학교장이란 놈이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 듣고 하니까 시흥 아카데미 자체가 지방 분권화를 위한 자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개설이 된 거고 여기 아카데미 안에서 하는 교육 하나하나가 시민들,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진행되는 거니만큼 이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교육 프로그램 이후에 여기서 진행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하시면서 그것이 그냥 단순한 취미 정도의 동호인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든지 어떤 기업 형태로 발전하면서 일자리 창출까지도 지향하는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새삼스럽게 그 어떤 배경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으로 오늘 제가 듣게 됐고요.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그 배경에 부합하는 강의가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씩만 해보시면 아주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해보시고 이제 이 강좌가 다 종료된 뒤에 나중에 뭐 심화학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시흥 곳곳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기록을 계속 여러분과 여러분들 이웃의 기록을 남겨주시고 그것이 책으로도 만들어지고 뭐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훈을 얻고 희노애락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하면서 우리 세상을 조금씩 바꿔 나간다면 꼭 기업 활동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직접 하고 계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의 이제 소박한 꿈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신 그 구술 내용을 책으로 예쁘게 엮어서 그 책도 보고 또 한 명 한 명 그런 기록을 남기는 분들도 늘어나고 또 집에서 갖고 계시는 기록물들도 글로 갖고 와서 자발적으로 기증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한 곳으로 점점 모이게 되면 그것을 시흥 아카이브 또는 시흥 박물관이라고 하는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다 모아보실 그런 원대한 꿈을 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시흥의 아카이브가 됐던 시흥의 박물관이 됐던 시흥의 역사를 모아가는 곳은 여러분들이 운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뭐 전문가라고 외부 사람 불러다가 위탁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역량도 있고 의지도 있고 내용도 있는데 왜 밖을 쳐다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주인들로 우뚝 서실 수 있게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우리 마지막 강의까지 좀 마음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시간은 조금 이르지만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